방학만 되면 인스타에 넘쳐나는 독서록 100권 쓰기 챌린지, 독후 활동 무료 나눔 양식. 혹시 우리 아이만 하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출력부터 하고 계시지 않나요? 20년 경력의 방송작가이자 동화작가인 제가 왜 100권의 독서록보다 단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씹어서 읽는 슬로우 리딩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뷔페에서 100가지 다양한 음식을 한 입씩만 먹고 나온 아이와 집에서 엄마가 정성껏 차린 집밥을 온전히 즐기면서 먹은 아이, 이 중에서 누가 더 건강할까요? 왜 100권의 독서록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을까요?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목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권, 이제 3권, 4권, 8권 이제 돌파, 20권, 이제 조금만 더 빨리 읽자. 머지않았어. 20권 돌파, 30권 돌파, 50권 돌파, 이런 식으로 빨리 해치워야 될 것, 빨리 도달해야 될 것, 이렇게 해치우기식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레벨 올리듯이 그냥 숫자에 연연해 하면서 숫자 돌파에 치중해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100권 읽기라는 목표, 그 100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읽어나갈까요? 그냥 대충 읽고 끝, 혹은 단순히 줄거리 요약에만 그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이런 내용의 책이야, 그래도 나 책 읽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책 해서 줄거리 요약에 급급해지기 쉽죠. 이것은 생각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글쓰기 노동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서를 해 나가는 이유는 사고하기 위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 독서록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책 읽었어, 이거 이런 내용이야 라고 글로 남겨두는, 이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야 해서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쓱쓱쓱 적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들, 이런 식으로 독서록을 정리해 나가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뇌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 독서, 이런 독서는 우리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정보는 입력되죠. 이거 어떤 내용의 책이야. 정보는 입력되지만 내 것으로 소화하는, 내 것으로 쌓아나가는, 내 것이 되어가는 숙고의 과정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도 100권 읽은 거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이만큼 읽었어요. 나는 이만큼 읽었다. 숫자가 주는 위안일 뿐이라는 거예요. 독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가져다주는 그것에만 너무 빠져 있다 보니 왜 독서를 하는지, 독서에서 얻는 그 무언가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도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책을 냈고 동화책 작가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작가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글을 써 나가는 과정, 쉽게 뚝딱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 그 시간의 과정들이 쌓여서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쓱 넘기면은 사실 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좀 전해주고 싶었는데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쇼츠 시대, 빨리빨리 넘기면서 영상 보는 시대에 그나마 책이더라도 우리 천천히 읽어나가는 그 습관을 좀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슬로우 리딩이 단순히 천천히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로우 리딩은 천천히 읽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다? 작가의 의도를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슬로우 리딩 한 권이 우리 아이에게 전해주는 3가지 선물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물, 작가의 눈을 가지게 합니다. 작가가 원고를 쓸 때 단어 하나, 문장 부호 하나에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 고민, 노력의 순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숨은 그림 찾기? 그것과 같아요. 숨어있는 그림들 찾는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책 안에도 텍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그 글자들 안에도 사실은 작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공은 이 장소에 나타났지? 왜 주인공은 침묵했을까? 아니 도대체 왜 편지를 쓴 거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아이를 단순히 독자가 아니라 비평가로 업그레이드 시키죠. 제가 원고를 쓸 때 여러 고민의 과정이 있는데 이걸 친구들이 그냥 지나치면은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짚어주죠. 엄마 가이드를 통해서 질문들을 정리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질문, 주인공의 이름은, 주인공이 사는 곳은, 줄거리는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질문. 이 장면에서 왜 주인공은 노란색을 선택했을까? 이런 식의 질문,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자, 그럼 제가 실제 이 슬로우 리딩 독서 수업에서 사용된 그 질문,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깨우는 질문,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질문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수는 왜 아빠와 같이 다시 무인 가게에 방문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뭐 누가 떠올랐어? 아니면 어떤 장소가 생각났어?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누굴 만나고 싶었던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세 번째, 그런 성격이 보인다고? 그 성격이 보이는 장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이었어? 이런 식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더 신경 써서 보게 되고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슬로우 리딩 한 권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 3가지. 그 첫째가 작가의 눈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100명의 주인공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단 한 명과 아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는 거죠. 한 인물에게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런 질문도 해보고 또 바꿔서 그 인물이 돼서 답변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공감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일주일을 또 이렇게 한 달을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인공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내 것처럼 느꼈을 때 비로소 인성교육이 시작됩니다. 슬로우 리딩 한 권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 3가지. 첫째, 작가의 눈을 갖게 해준다. 둘째, 공감의 깊이가 달라진다. 그리고 3번째,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만드는 그 힘을 전해줍니다. 수업 양식의 그 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읽고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가 칸을 채워놓는 것으로 활동지 끝이 아니라 엄마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이 가이드를 보고서 아이가 때로는 하기 싫어하고 안 좋은 표정을 짓고 막 글 쓰다가도 그만할래 해서 연필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그냥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엄마가 가이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죠. 안 하던 머리를 써야 되니까, 안 하던 생각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엄마가 자 같이 해보자, 엄마랑 같이 해보자, 엄마가 아이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같이 달려줘야 돼요. 때로는 천천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달리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슬로우 리딩의 힘입니다. 문제집 한 권 가격 18,000원에 얻을 수 있는 사고의 확장, 그 선물입니다. 사과라는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요, 어떤 친구는 그냥 지나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 사과는 주인공의 미안한 마음일까? 아니면 친구와의 화해의 신호일까를 고민하는 아이, 어떨까요? 이 아이의 1년 뒤의 문해력,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국어를 좋아하게 되고 국어에 아주 큰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만든 독서 프로그램 슬로우 리딩 독서 수업, 줌 수업 아니고요.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매주에 4가지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학습 영상, 활동지, 엄마 가이드, 식탁 위의 편지라는 독서 영상 편지. 그 모음, 그
정보방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 한 달분의 그 모음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아이와 같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어느 날은 빠르게, 어느 날은 천천히 아이 속도대로 독서 수업 계획을 짜서 학습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하게 읽는 독서와 다르게 독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한 달에 한 권만큼은 이 방법으로 독서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을, 독서의 길을, 독서의 힘을 전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우리 아이 학원 보내느라고 부담되시잖아요. 이게 뭐 독서 논술 수업뿐만이 아니라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등등 학원들 많잖아요. 작가의 식탁은 학원비의 부담은 낮추고 20년 경력 작가의 노하우를 엄마 가이드 안에 담았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관찰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저는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여러 명과 함께하는 학원의 경우는 우리 아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기 힘듭니다.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이 표정 하나, 아이가 활동지를 해나가면서 멈춰있는 그 모습, 멈칫멈칫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 아이가 아직 이 부분은 힘들어하네. 생각이라는 걸 꺼내지 못하네.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법, 예시들을 모아서 엄마 가이드에 담았거든요. 그 엄마 가이드를 통해서 엄마가 충분히 도움의 길로 안내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예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내 생각이 어때? 라고 묻는 거는요. 마치 흰 도화지에다가 명작을 그려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도 근육이라 처음에는 남의 것을 보고 읽고 따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 예시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가 써나간 것에 만족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시의 글들도 하나하나 써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아이들을 조금씩 더 자라나게, 아이들의 문해력, 사고력을 더 자라나게 그 길을 틔워주는 것,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우리 아이는요, 내 생각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냥요,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생각에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엄마 가이드의 예시를 슬쩍 읽어주세요. 아니면은 그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그 예시들을 읽게 하세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쓰게 하시면 더 좋고요. 쓰는 게 힘든 친구는 읽기라도 하세요.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너는 어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선택지를 주면은요, 아이의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국어 전공자도 아닌데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 옆에서 띄워주는 존재, 페이스메이커가 되면 됩니다. 질문의 기술과 그 방법을 제가 엄마 가이드 안에 담아뒀거든요. 엄마들에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엄마는 그 방을 통해서 영상도 시청하게 도와주시고요. 제가 QR코드도 또 활동지 안에 만들어 뒀거든요. 거기서 활동지도 다운받고 엄마 가이드도 다운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이 길을 걸어주고 그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엄마와 나누는 깊은 대화가 우리 아이의 정서와 문해력을 한층 더 키워줍니다. 비싼 학원비 대신에 우리 아이에게 밀도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작가의 시선으로 제가 가이드해 드립니다. 100권의 독서록 기록은 아이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한 권의 깊이 있는 독서는 아이의 가치관을 만들어줍니다. 문제집 한 권 가격 한 달에 18,000원, 커피 4잔 정도 가격입니다. 무료 자료에 지친 여러분에게 진짜 성장을 선물해 드릴게요.